주식은 실력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주식을 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식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차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아직도 항상 끝물에 나오는 뉴스와 신뢰도가 낮은 재무제표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뉴스와 재무제표만으로는 매매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매수하니 재료 소멸이라고 떨어지고 부정적인 뉴스에 손절하니 악시 소멸이라고 오르던 경험이 많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실적이 동일하더라도 주가는 항상 변합니다. 하물며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주가가 움직임이 없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전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가는 투자자의 심리와 수급으로 움직이고 이는 차트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하기 전에 매수 타점을 설정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보고 있으며 만약 매수가 되었다면 어디에서 얼마를 매도할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극한의 공포가 오더라도 그것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매수 타점을 설정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말대로 차트가 전부면 전부 다 돈을 벌지 읽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똑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그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은 트레이더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설령 아주 뛰어난 트레이더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실력이 차트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트 분석은 매매 30%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투자 마인드와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가 맞다면 어떻게 끌고 갈지, 그리고 틀렸다면 인정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게 바로 매매의 핵심입니다. 뉴스와 재무제표를 넘어서 차트를 보며 자신만의 매매 기준을 정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로 생각하며 어떻게 대응할지를 대비해야 합니다. 매매 기준과 대응 방법, 그리고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지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저는 주식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론이 조금 많이 길어졌네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첫 영상이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뒤의 부분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앞의 영상은 많이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뒤에 수정된 차트를 포함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많으니 끝까지 보신다면 매매 기준을 정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올린 쇼츠 중에서 몇 개를 살펴보며 기본적으로 차트를 어떻게 보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올린 모든 영상들은 제 개인적인 관점을 공유하는 콘텐츠일 뿐 절대 투자 권유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영상 내용을 참고하시더라도 최종 결정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이었던 테슬라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차트는 기본적으로 일봉가, 주봉으로 보고 있으며 저항가, 지지가 바탕이 됩니다.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가격이 상승하다가 해당 부분에서 상승을 멈추는 곳을 저항, 그리고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해당 부분에서 하락을 멈추는 곳을 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항이 되었던 곳을 뚫는다면 해당 부분이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되는 부분이 뚫린다면 해당 부분이 저항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봉의 위치보다 아래에 있으면 지지, 위에 있으면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상단에 있는 두 개의 주황색 선은 저항이고 하단에 있는 보라색 네모와 두 개의 주황색 선, 그리고 한 개의 파란색 선은 지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은 추세선, 수평으로 그어진 선은 저항선 혹은 지지선, 그리고 네모로 그려진 부분을 박스대라고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위에 선에 닿으면 팔거나 인버서 같은 숏을 치면 되겠네? 아래에 닿으면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저항에서 매도하고 지지에서 매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어디서 얼마를 매수할지, 어디서 얼마를 매도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 이전에 올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27일 오후 8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테슬라로 시작하겠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큰 상승을 보였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어 보입니다. 현재 보고 있는 곳은 318달러까지 보고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11% 정도 되겠습니다. 318달러에서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상황을 보면서
인버스까지 노릴 예정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겠지만 다음 매수를 기다리는 곳은 205달러 부근과 179달러가 되겠습니다. 318달러에서 각각 35%와 43%까지 떨어지는 큰 하락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조정에 대비하시고 성투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단에 있는 저항 추세선까지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시나리오로 생각했으며 일단은 추세선을 향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주황색 저항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선택의 갈림길이 시작됩니다. 크게는 저항에서 인버스, 그러니까 숏을 구매한다와 안 한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버스, 숏은 주가가 하락한다에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락 시나리오를 생각했기 때문에 인버스를 구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갈림길이 있습니다. 상단에는 저항 구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저항인 주황선에서만 구매를 할지, 구매한다면 본인 시대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구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저항인 주황 저항선에서만 구매를 할 것인지, 구매한다면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구매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저항에서 나누어서 구매를 하고 각각 얼마씩 구매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매수 버튼도 안 눌렀는데 생각해야 할 것이 정말 많죠? 그래서 이제 끝이냐고 물으신다면 아쉽게도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매수하기 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난 주황색 추세선에서 인버스를 구매하고 만약 주황색 추세선을 시가나 종가로 이탈하면 손절할 거야. 나는 주황색 저항선에서 인버스를 구매하고 만약 시가나 종가로 이탈하면 손절할 거야. 나는 주황색 추세선에서 1차로 구매, 주황색 저항선에서 2차로 분할 매매해서 마이너스 몇 프로까지는 가지고 갈 거야. 시가나 종가 이탈을 기준으로 손절 기준을 잡는다면 일봉으로를 기준으로 할지 주봉을 기준으로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어찌어찌 매수할 구간과 손절할 구간을 정했으니 매수 버튼에 이제 손을 올리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자면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까 지시가 뚫리면 저항이 되고 저항이 뚫리면 지시가 된다고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이 뚫렸으니 해당 부분이 지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매수했던 인버스를 손절하고 그냥 일반 주식을 매수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매수할 때에도 어디서 손절을 할지를 전부 정해야겠죠. 그리고 생각대로 바로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은 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험 부담을 가져가면서 손절 라인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매수한 위치에서 본전 매매를 할지 수익이 오름에 있어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여 수익을 챙기고 매도 구간을 점점 올릴지 그 외 기타 등등 정말 다양한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는 초이스가 있다고 하다니 정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선택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지만 아주 큰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왔다는 뜻이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이해가 되시나요? 해당 부분은 맨 처음 말씀드린 매우 중요한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이 부분 또한 첫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현재 시간 4월 28일 오후 9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을 뜨겁게 달궜던 팔란티어의 주봉입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 돌파가 가능한 위치로 보입니다. 128달러 혹은 144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각 13%와 27%의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점 돌파 이후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큰 조정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고점 돌파를 바라는 기도 매매보다는 이후 조정 구간을 찾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정확한 구간은 고점 위치를 봐야겠지만 70% 이상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조정에 대비하시고 성투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근처까지 왔으면 현재 쌍봉을 그리면서 과장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 추세선까지는 2% 정도 모자라지만 이 상태로 하락할 수도 고점 돌파 후 하락할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꽤나 지저분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 생각해서 차트를 전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현재 시간 4월 30일 오전 10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함께 한국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엔비디아의 주봉입니다. 정오점 대비 43%의 조정 이후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보수적으로 봐야 될 위치로 보입니다.
반등이 계속되더라도 상단에 있는 파란 추세선 혹은 주황 추세선에 막힐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며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매수 구간은 하단 주황색 추세선입니다. 대략 66달러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도 주요한 구간들이 있지만 해당 구간은 다음번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조정에 대비하시고 성투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상단 파란 추세선가 0.5% 차이가 나며 우선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움직임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매수 구간은 아마도 나중에 따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또한 차트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시간 5월 2일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지수의 주봉 차트입니다. 오늘 발생하는 주봉 마감과 다음 주 월요일 주봉 시작의 위치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두 곳 모두 상단 주황 추세선을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최소한 다음 주 월요일 주봉 시작이라도 주황 추세선을 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넘기지 못하고 큰 하락이 시작되는 것이며 크게는 하단의 주황 추세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선 SQQQ를 베팅을 하고 이번 주봉의 마감과 시작을 보면서 시나리오가 틀렸다면 손절을 할 것입니다. 또한 5월 8일 새벽 03시에 금리 결정과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저분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조정에 대비하시고 성투되시길 바랍니다. 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황 추세선을 기준으로 되게 지저분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상단에 파란 추세선 하나를 추가했으며 나스닥 100 미디 선물과 함께 봐야겠습니다. 나스닥 100 미디 선물 차트입니다. 현재 시간 5월 3일 오후 2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나스닥 상단 주황 추세선을 넘어서 마감하였습니다. 금요일 시가부터 넘었기 때문에 SQQQ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하였으며 주봉의 종가 또한 넘기며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대폭락 시나리오가 팩이냐고 물어보시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나스닥 100 미니 선물의 주봉입니다. 첫 번째로 상단 주황 추세선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중단 빨간 표시선에서 하락하는 시나리오며 세 번째는 고점 돌파를 하여 상단 파란 추세선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리며 하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으며 해당 시나리오에 맞게 매매하려 합니다. 항상 조정에 대비하시고 성투되시길 바랍니다. 추세선들을 살짝씩 수정했으며 나머지는 영상과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우선 중요하게 생각하던 주황 추세선의 지지를 깨버렸습니다. 살짝 암울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의 봉을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다시 주황 추세선에 안착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세선을 깨트린 이상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영상과 크게 바뀐 점은 없으며 꽤나 좋은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등록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리게티 컴퓨팅입니다. 리게티 컴퓨팅 또한 영상과 큰 변화는 없으며 주황색 추세선에서 인버스, 만약 주황색 추세선을 넘긴다면 그때 가서 고점 구간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 구간을 잡아야겠습니다. 만약 넘기고 지지받는다고 하더라도 고액 매매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커 보이고 매매를 하지 않던가 소액으로만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싱싱한 자연산 우럭이 시가인 것처럼 봉의 크기와 시간에 따라 저항가 지지, 그리고 시나리오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에 정답은 없다고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항상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항상 조정에 대비하시고 성투되시길 바랍니다.